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8월 19일 월요일 오후 5시 47분 비트코인 현재 8,080만원대, 8월 16일 금요일부터 소폭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주말까지도 상승세를 약하지만 유지를 해주다가 요 자리 저항을 뚫지 못하고 8,400만원 저항을 뚫지 못하고 또 꺾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자리에서 사실 좀 크게 내려간다라고 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 4시간 봉, 연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다가도 4시간 봉으로 양봉이죠. 이런 식으로 양봉 마감을 하게 되면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반등세가 또 충분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들어오고 있는 이 양봉 9시 마감이거든요. 5시에 시작된 이 4시간 봉이 9시까지 해서 양봉으로 마감을 어느 정도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나스닥 22시 30분 개장 시간과 맞추어서 어느 정도 좀 하락폭을 다시 좀 메꿔가는 그런 밤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번 4시간 봉 양봉 마감 시에는 단기 반등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 그리고 이제 중기적 관점에서는 어쨌거나 오늘의 일봉까지 마감을 봤을 때 결국에는 여기도 이제 이틀 음봉 뜨고 나서 반등을 했고 지금도 일봉상으로는 음봉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꼬리 자리를 어느 정도 좀 갱신하는 그런 음봉이 또 오늘 밤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큰 반등 이후에 조금 눌러주는 추세가 조금 지속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추세가 끝나려면은 어쨌거나 이제 바닥이 좀 잡혀야 되고, 업비트 기준으로 본다면 유력한 바닥 자리는 여기가 이제 최저 바닥이었죠. 그 다음에 요 자리가 이제 역헤드 앤 숄더의 어깨 자리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7,780만원 선, 그래서 한번 바닥을 찍게 되면은 요 자리 지지받았던 크게 반등을 주었던 트럼프 빔이 이제 나왔던 그 자리 바닥을 한번 확인해주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이번 주 중으로 한 번 더 바닥 갱신을 짧게 한 다음에 조금 크게 방향을 돌리는 그런 주간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큰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대형 변곡점이 또 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또 이번 주에 잡혀 있습니다. 바로 굉장히 큰 경제 심포지엄이죠. 잭슨홀 심포지엄이 지금 이제 22일부터 사흘간 열리게 되고, 파월 의장은 23일, 한국 시간으로는 23일, 이번 주 금요일 23시 밤 11시에 이제 파월 의장 연설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에 굉장히 크게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금요일 잭슨홀 연설 이전까지는 살짝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올 수도 있다. 또한 목요일에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록도 목요일 새벽에 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 목금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파월이 항상 이런 중요 연설 때마다 스탠스를 뭐 극하게 이제 비둘기파적이라든가 극하게 매파적으로 안 잡았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약간 이번에는 그래도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 그렇지만은 마지막 9월 금리 인하 전에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이 9월 6일 고용보고서,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고, 고용이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강하게 또 금리를 좀 내려야 되는 그런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월 6일 고용보고서, 9월 11일에 CPI가 9월 18일 FOMC 금리 인하 전 마지막 CPI가 또 잡혀있기 때문에 9월 11일 CPI 이 결과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9월달 금리 인하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당한 호재라고도 볼 수 있겠죠. 금리 인하. 그래서 이 FOMC를 기점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도 크게 바닥을 찍고 나서 반등도 세게 줬지만 눌리고 있지만, 이 눌림 이후에 또 강하게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어쨌거나 이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금리를 또 계속 내려가는 추세로 갈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은 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제 큰 49,000달러라는 큰 하방을 줌으로써 바닥을 어느 정도 찍은 그런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 거래량 터진 바닥을 기점으로 이제 반등을 어느 정도 해주고 눌리다가 어느 순간 한 번 더 강하게 올릴 것이다. 그러면서 66K를 터치를 해줄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N자 파동 전에 눌림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눌림이 정확히 어디서 좀 끝날 수 있을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일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세게 눌릴 경우에는 이 자리 바닥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55K가 되겠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55K까지 한번 눌렀다가 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 이 자리가 바닥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요 자리죠. 8월 16일날 찍은 자리인데 조금 애매한 자리기는 합니다만 이 자리가 바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저점을 높이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자리를 굳이 다시 안 간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또 바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 바닥 저점을 잡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바닥이 잡히고 나게 되면은 추세는 이런 식으로 돌아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느 정도 눌러주게 되는 구간에서의 분할 롱 진입이 훨씬 더 수익을 보기 좋은, 상방으로 이제 크게 터지게 됐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전략이 아니겠냐. 숏 같은 경우에도 물론 단기적으로 수익은 낼 수는 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튀어 오르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말이죠. 여기서도 잘 내려가다가 숏 익절 안 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두드려 맞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롱으로 훨씬 더 강하게 파동이 나올 수가 있는 그 근거로는 어쨌거나 바닥을 찍고 들어 올린 다음에 한 번 더 2차 3차까지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롱 관점으로 보는 게 여전히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단기적으로는 롱숏 타점 계속 나올 수도 있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손절 짧게 잡는다라고 한다면 여기 바닥 딱 잡고 58,400을 딱 손절을 잡고 상방을 보는 관점이, 반등이 좀 세게 터진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골파기를 메워주게 되면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어차피 손절을 짧게 잡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골파기 메워주고 추가적인 상승을 도모해볼 수도 있는 그런 자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직전에 이제 지금 숏을 본다라고 한다면 직전에 시간봉으로 빠진 이 큰 음봉에 뒤이어서 2파 3파까지 노려보는 전략. 다만 숏을 잡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58,800은 손절을 딱 잡고 추가적인 숏을 보는 게 이렇게 이제 큰 상방이 터졌을 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겠다. 그래서 일단 지금 자리는 위든 아래로든 한번 빔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4시간 봉상의 양봉, 연속된 음봉 뒤에 4시간 봉상 양봉, 요런 거 뜨게 되면 이후에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왔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4시간 봉이 양봉 마감하게 되면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이런 식으로 골파기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내린 거 그대로 올리면은 바로 6만을 또 다시 가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 이런 골파기 이후에는 가격대를 좀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서 다시 한번 62,000 고점 돌파를 트라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쭉 올리게 되는 이제 경우의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골파기를 그대로 메워준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롱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가 바닥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전히 좀 눌림이 나오고 있는 그런 그림이지만 언제든지 반등은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밀린다 해도 이후에 반등도 세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 단기 이제 타점 자리들은 계속해서 좀 노려볼 예정이고요. 자, 또 한화투자증권, 국내 증권사죠. 국내 증권사에서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약 6.8배 정도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예측 근거가 또 기사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한화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일단 금과 비교를 할 수가 있고, 금보다 거래 및 보관에 더 용이하고, 특히 미국을 필두로 해서 국가 준비 자산으로 도입될 가능성도 얘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 시장에서 투자 용도의 80%만큼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 84%의 성장 여력이 있고, 이후 중앙은행, 그 다음에 투자 용도를 합한 시장의 120%까지 확대된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은 최대 577%의 상승 여력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놨고요. 또한 최근에 ETF도 출시되면서 기관이 매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그리고 이제 미국 연기금에서도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국민연금이 458억을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미국의 이제 나스닥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투자함으로써 이제 한국의 국민연금까지도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가 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잠깐 보시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년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 13.5% 역대 최고 성과를 냈고, 운용 수익금이 127조입니다. 그러니까 127조를 수익 낸 거예요,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을 또 수익률이지만은 이 수익금 자체가 굉장히 큰 규모로 이제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투자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국민연금이. 근데 이렇게 투자를 잘하는 국민연금에서는 이제 비트코인까지도 이제 간접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을 이제 우상향 쪽으로 바라보고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도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도 이렇게 지금보다 비트코인이 6배 이상 좀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국가와 기관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ETF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겠죠. 그리고 통화 안정성이 낮은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 엘살바도르에 이미 채택했고 이외에 다른 후진국들에서도 이런 현상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미래가 조금 이제 밝고 그만큼 이제 지위도 격상되는 그 수준이 예측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극단적으로 제시된 상승 여력 642%를 적용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6억 정도까지 상승이 가능하다. 물론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 2개면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매매할 수 있다는 계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물론 많이 오른 지점에서의 이런 흔드는 구간들은 조금 이제 지속이 되고 있지만 결국에 이렇게 흔드는 횡보 구간 이후에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추세를 꺾어서 돌리면서 우상향하는 이런 흐름으로 갈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 뭐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지금 자리도 저점 자리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흔들 수 있어도 역시나 중장기 관점에서는 상승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알트코인들이 바닥을 다 기고 있지만 비트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랠리를 펼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알트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알트들이 지금 워낙 많이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쉽게 못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세, 비트가 한번 이제 힘을 주고 쭉 올라가는 이런 흐름 안에서는 알트코인도 전부 다 50%, 100%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좀 최근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추세가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꺾이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사실 이더리움도 혼자 조금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비트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트가 올라갈 때 같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또 비트가 지금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저점 갱신보다는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반등 줬던 이런 패턴이 조만간에 한번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숏을 본다라고 하면 여기를 손절을 잡고 숏을 단기로 보고 크게 내렸다, 그 이후에 4시간 봉으로 양봉 뜨는 지점에서 롱을 진입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반등도 세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을 최대한 카톡방에서 좀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알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타 체인, 제타 수이, 블러 블라스트, 에이브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코인들이고 오늘 앱토스도 조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앱토스도 이제 주봉상 바닥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타부터 보시게 되면은 일봉으로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빠지는 이 가격의 폭 자체가 크진 않고 조금 시간을 끌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내리고 있어요. 요때도 지지부진하게 내리다가 한 방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지부진 내리다가 한 방에 올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조금 근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단기적으로도 제타 지금 이 정도 자리면은 뭐 충분히 한번 700원 정도 손절 잡고 또 상방 노려볼 만한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설사 700원 깨고 내려온다라고 해도 그렇게 되면 일봉상으로 또 양봉 뜨는 시점이 좀 변곡이 나올 수 있는 요 자리처럼 연속된 음봉 하락 뒤에 양봉 마감한 이후부터 강한 반등이 조금 나왔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조금 내려온다 하더라도 일봉으로 양봉 뜨면 거기가 바닥이 되면서 강하게 또다시 1000원을 찍어주고 내린 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흔들다가 이런 식으로 1400, 1600원 자리까지 노려보는 전략이 여전히 좀 유효할 수가 있겠다. 왜냐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N자 파동으로 이 정도까지는, 이 정도 가격대까지 여기 매물대 정도 되겠죠. 1250원 정도 되겠죠. 여기까지는 충분히 조금 노려볼 만한 자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앱토스도 주봉을 딱 놓고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요 자리죠. 요 자리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찍은 자리이기 때문에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는 패턴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추세 반전이 좀 일어날 수 있는 자리다. 다만 여기 고점까지는 사실 갈 수도 있지만 확신을 하기는 어느 정도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바닥이 잡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일봉상 직전에 이런 고점 자리 10,000원 저항이 있죠. 10,000원 정도는 한번 뚫어주는 어느 정도의 반등세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뭐 거래량도 사실 일봉으로 8월 12일에 좀 상당한 거래량이 터졌어요. 거래량 터지고 나서 지금 조금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때까지나 이제 주봉 관점에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7,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위로 10,000원에서 12,500원 정도까지의 어느 정도 이런 반등세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자리가 아니겠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위도 강한 반등 이후에 충분히 조금 어느 정도 좀 눌림을 주면서 차트를 옆으로 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보통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반등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한번 내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자리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한다 해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까지는, 뭐 900원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추매를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조금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위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제 주봉 관점에서 보시면 많이 눌린 자리고, 특히나 이제 9월 1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이제 한국 서울에서 열리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블록체인 행사고, 이 행사의 메인 파트너로서 이번에 또 수위가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또 요런 9월 초반에 이런 이벤트 기간 중에 어떤 뭐 발언 내용이라든지 여기에서 굉장히 저명한 인사들이 나와서 또 연설을 하기 때문에,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도 나오고요, 아서 헤이즈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위 개발사 미스틴 랩스에서도 나오고요, 리플 CEO도 나오고, 바이낸스 쪽에서도 CEO가 오죠. 트론 창시자 저스틴 선도 오고. 그래서 이런 유명한 인사들이 오는 자리에서 또 이제 메인 파트너로서 어떻게 보면 또 호재가 9월달에 금리 인하라는 또 호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과 맞물려서 또 수위가 어떤 퍼포먼스를 또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수위도 조금 더 이제 한파 정도 더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는 있지만, 거기서 이제 여기 지금 자리에서부터 한파 더 빠지게 되는 1000원, 900원 정도, 이 정도 자리까지 오면 한번 또 반등이 세게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올 만큼 내려온 구간에서 일단은 옆으로 조금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좀 잡고 있는 그런 형태를 좀 그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시총이 큰 코인들보다는 이렇게 시총이 작은, 지금 2300억대죠 제타체인, 요런 게 또 반등이 나올 때 또 세게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요런 코인들을 저점을 좀 잘 잡아서 반등을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조금 이 알트 시장에서 좀 꿈틀꿈틀대는 그런 코인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코인들은 한번 이제 시세를 터뜨릴 때, 그래도 알트 코인들은 그동안에 이제 너무 많이 떨어졌고 하락폭 대비 반등이 아직 제대로 안 나온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또 올라갈 자리들, 그리고 올라가는 순서들, 돌림 펌핑이죠 알트들은, 그런 가능성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9월 금리 인하 시즌 뒤부터는 조금 본격적인 반등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 도움 드리는 이런 차트 분석 내용들, 단기 롱숏 타점들, 알트에 대한 정보들 계속적으로 카톡방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단기 수익 챙겨가고 있으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 카톡방 링크 타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 또한 비트겟에서 이 독스 포인트 관련 주요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합니다. 가스 수수료 없이 독스를 또 비트겟에 입금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과 입금했을 때 럭키드로우 경품 이벤트, 그리고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현물거래 수수료 제로 프로모션, 그리고 SNS 게시물 공유하면서 이제 6만 톤까지 공유하는 이런 이벤트들을 또 비트겟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 독스 사전 입금 통로를 가진 3가지 거래소 중에서 비트겟은 업계 최초로 리베이스를 완료하고 프리마켓 거래량 가장 큰 이제 거래소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새로운 런치 허브 정보라든지 런치패드 정보라든지 신규 상장 코인에 대한 정보라든지, 무엇보다도 또 저희가 이제 세밀하게 또 분석한 차트 분석 내용들, 그런 것도 계속적으로 좀 넣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밤 또 22시 30분 있다가 나스닥 개장하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비트 흐름에 맞춰서 또 알트 매매도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잭슨홀 연설과 FOMC 회의록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수요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